안녕하세요. 건강 비타민 연구소입니다. 우리의 식탁에는 다양한 음식이 오르지만 그중 일부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특정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곧바로 건강에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간 섭취하면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음식들이 우리가 흔히 먹는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올바른 조리법과 섭취 방법을 알면 발암물질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발암물질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음식과 이를 안전하게 먹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탄 음식과 가공육은 대표적인 발암 위험 식품으로 꼽힙니다. 특히 육류를 높은 온도에서 조리할 때 또는 가공 과정에서 첨가되는 화학 물질로 인해 인체에 해로운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평소에 즐겨 먹는 음식 중 상당수가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바비큐, 삼겹살, 스테이크, 튀긴 고기, 소시지, 햄, 베이컨 등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이지만 올바르게 조리하고 섭취하지 않으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발암물질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보다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고기를 굽거나 튀길 때 높은 온도에서 조리하면 헤테로사이클릭 아민과 다환방향족 탄화수소 같은 발암물질이 생성됩니다. HCA는 고온에서 육류의 아미노산과 크레아틴이 반응하면서 만들어지는 화합물이며 PAH는 지방이 불꽃에 직접 노출되거나 연기가 음식에 흡수되면서 형성됩니다. 특히 고기를 직화구이 방식으로 조리하면 불꽃과 직접 닿는 부분에서 발암물질이 다량 생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고기 표면이 검게 탄 부분에 이러한 유해 성분이 집중되므로 탄 부위를 제거하고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공육 역시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시지, 햄, 베이컨 등은 가공 과정에서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화학물질을 첨가하는데 이 성분이 체내에서 니트로소아민이라는 강력한 발암물질로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국제암연구소 IARC에서는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섭취가 대장암, 위암 등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매일 가공육을 섭취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건강 위험에 더욱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리 방법과 섭취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직화구이보다는 삶거나 찌는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발암물질 생성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고기를 구울 때는 너무 높은 온도에서 조리하는 것을 피하고 중불에서 서서히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오븐을 활용하거나 프라이팬을 사용할 경우에는 조리 온도를 조절하여 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고기를 굽기 전에 양념을 하거나 식초, 레몬즙, 허브 등을 활용하면 HCA 생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공육을 섭취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가공육 섭취를 최소화하고 신선한 육류를 직접 요리해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가공육을 먹어야 한다면 채소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발암물질의 위험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채소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이 니트로소아민의 형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와 함께 먹으면 발암물질의 유해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고온에서 조리할 때 발생하는 발암물질 중 하나가 아크릴아마이드입니다. 이는 감자튀김, 튀긴 빵, 크래커, 과자, 시리얼 등의 식품을 120도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 조리할 때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물질로 세계보건기구 WHO와 국제암연구소 IARC에서도 잠재적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크릴아마이드는 고온에서
탄수화물과 특정 아미노산이 반응하는 마이야르 반응 과정에서 생성되는데, 이 반응은 음식의 맛과 색을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건강에 해로운 화합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아크릴 아마이드는 주로 감자 기반 식품에서 높은 농도로 발견됩니다. 감자를 튀기거나 굽는 과정에서 이 물질이 다량으로 생성되며, 특히 감자튀김이나 감자칩처럼 바삭한 질감을 내기 위해 고온에서 오랜 시간 조리된 음식일수록 아크릴 아마이드 함량이 증가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자를 170도에서 180도 이상의 온도로 튀길 경우 아크릴 아마이드 농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감자를 섭취할 때는 튀기거나 굽기보다는 삶거나 찌는 방식으로 조리하는 것이 건강에 더 이롭습니다. 빵과 크래커, 쿠키, 시리얼 등의 가공식품도 아크릴 아마이드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빵을 구울 때 너무 높은 온도로 바삭하게 굽거나 토스트를 짙은 갈색이 될 때까지 태우면 아크릴 아마이드 농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빵을 구울 때는 너무 바삭하게 굽지 않고 황금빛이 날 정도로만 살짝 구워 먹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토스트를 만들 때는 가장자리가 검게 탄 부분은 제거하고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튀긴 음식의 경우에도 조리 온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름의 온도를 과도하게 높이면 아크릴 아마이드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해 화합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튀김 온도를 160도에서 170도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며, 한 번 사용한 기름을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하면 아크릴 아마이드와 같은 유해 물질의 농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신선한 기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보관한 감자를 튀기면 아크릴 아마이드 함량이 더 높아질 수 있는데, 이는 감자가 저장되는 동안 당 함량이 증가하여 조리 과정에서 아크릴 아마이드 생성량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자는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여 당 성분이 증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곰팡이가 핀 곡류, 견과류, 콩류에서 발견될 수 있는 아플라톡신 애플러타크신은 대표적인 발암물질 중 하나입니다. 아플라톡신은 특정한 곰팡이에 의해 생성되는 독소로 특히 간암을 유발하는 강력한 발암성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와 국제암연구소 IARC에서는 아플라톡신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소량만 섭취해도 장기적으로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보관 상태가 좋지 않거나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곰팡이가 쉽게 번식할 수 있어 아플라톡신이 생성될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아플라톡신은 주로 오래된 곡물, 견과류, 콩류에서 발견되는데, 땅콩, 옥수수, 쌀, 밀, 보리 등의 곡류와 아몬드, 피스타치오, 캐슈넛 같은 견과류에서 높은 농도로 검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땅콩은 지방 함량이 높아 곰팡이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아플라톡신이 검출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 보관된 두류 콩나 저장 조건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유통된 식품에서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 독소는 단순한 식중독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간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어 간암 발생 위험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인의 경우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아플라톡신은 단순히 곰팡이를 눈으로 확인하고 제거한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곰팡이가 핀 부분을 도려내고 먹더라도 이미 식품 내부에 퍼져 있을 가능성이 크며,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미세한 독소까지 섭취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높은 온도에서 가열해도 쉽게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단순한 조리 과정으로는 독성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곰팡이가 핀 곡류나 견과류는 절대 섭취하지 말고 의심되는 경우 바로 폐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아플라톡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곡물과 견과류를 적절한 방법으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곡류와 견과류는 습도가 낮고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장마철에는 습도가 높아지면서 곰팡이가 쉽게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냉장 보관이 가장 안전합니다. 둘째, 개봉 후에는 밀폐 용기에 담아 보관해야 합니다. 원래 포장된 상태로 오래 두는 것보다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견과류는 냉동 보관하면 산패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유통기한을 철저히 확인하고 장기간 보관한 제품은 섭취 전에 곰팡이 냄새나 변질 여부를 꼼꼼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아플라톡신은 간 건강을 위협하는 매우 강력한 발암 물질이며, 곰팡이가 핀 곡류, 견과류, 콩류 등을 섭취할 경우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관 상태를 철저히 관리하고 곰팡이가 의심되는 식품은 절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급적 신선한 제품을 구매하여 빠르게 소비하는 습관을 들이고, 곡류와 견과류는 반드시 서늘하고 건조한 환경에서 보관하는 것이 아플라톡신 노출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건강을 위해 섭취하는 과일과 채소가 농약과 중금속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알고 있지만, 만약 이들 식품에 농약 잔류물이 남아 있다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특히 농약은 해충과 질병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인체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농약 잔류물이 장기간 체내에 축적될 경우 신경계 손상, 호르몬 교란, 면역력 저하뿐만 아니라 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농약이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농산물에는 딸기, 사과, 포도, 시금치, 감자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딸기는 해충과 질병에 취약해 농약을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사과의 경우에도 해충 피해를 막기 위해 농약이 자주 뿌려집니다. 포도 역시 껍질이 얇아 농약이 쉽게 스며들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잎이 많은 시금치나 케일 같은 채소는 농약이 표면에 쉽게 남아 있을 수 있어 깨끗한 세척이 중요합니다. 또한 감자와 같이 땅속에서 자라는 농산물은 토양에 포함된 중금속을 흡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납, 카드뮴, 비소 같은 중금속이 토양을 오염시킬 경우 감자나 고구마 같은 뿌리 채소에 축적될 수 있으며, 이는 장기간 섭취할 경우 인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농약과 중금속으로부터 안전하게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세척이 필수적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씻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물로 헹구는 것만으로는 농약을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척 방법이 필요합니다. 베이킹소다를 이용한 세척법이 효과적인데, 연구에 따르면 물 1L에 베이킹소다 12큰술을 넣고 15분 정도 담가두면 농약 성분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식초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물과 식초를 9:1 비율로 섞은 후 10분에서 15분 정도 담가두면 농약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식초의 경우 과일과 채소의 맛과 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용 후 깨끗한 물로 충분히 헹궈야 합니다. 또한 가능한 한 유기농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유기농 농산물은 합성 농약과 화학 비료 사용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재배되므로 농약 잔류물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기농 제품이라도 완전히 농약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동일한 세척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껍질째 먹는 과일과 채소의 경우 더 철저하게 세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나나나 오렌지처럼 껍질을 벗기는 과일은 상대적으로 농약 노출이 적지만, 사과나 포도처럼 껍질째 섭취하는 과일은 반드시 충분히 세척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 중에는 발암 물질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많지만, 올바른 조리법과 보관 방법을 통해 그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탄 음식과 가공육은 섭취를 줄이고 감자튀김이나 튀긴 음식 대신 건강한 조리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오래된 곡물과 견과류는 반드시 신선한 상태에서 섭취하고 농약이 남아있는 채소와 과일은 충분히 세척한 후 먹어야 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건강을 지킬 수 있으니 오늘부터 안전한 식생활을 실천해 보세요.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추천 상품들을 소개해 놓았으니 한번 살펴보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모두 건강하세요.